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 사내답게 살 거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것이 알고 싶다. 권또르르 PD 권총천입니다. 사실만을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영탁님이 최근에 한 경찰서로부터 사재기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소식에 대해서 알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탁씨가 사재기 무혐의 받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탁씨 소속사 대표 밀락으로 이 대표가 사재기 혐의를 인정했고 또 이성을 잃어서 그 일을 진행했다. 그리고 단독을 낸 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사실은 이 기사의 제목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제 생각입니다. 사재기 혐의로 오해를 받던 영탁 드디어 혐의 풀려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받아. 그리고 그 내용이 주 팩트로 전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몇 줄에 그러나 영탁씨 소속사 대표인 밀락으로 이 대표가 사재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런데 영탁씨와는 무관하다. 원래 기사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왜냐? 밀락으로 이 대표 소식을 크게 제목으로 잡고요. 그리고 밀락으로 이 대표의 말을 인용해서 영탁과는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비슷한 말인데 아주 다릅니다. 왜냐?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영탁씨를 사재기 무혐의로 결정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더 팩트로부터 영상을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더 팩트 마지막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재기를 의뢰를 했고 실패를 했고 그리고 그 자는 이라는 친구는 사재기를 할 수가 없는 친구고 능력도 안 되고 그냥 사기를 친 거다. 영탁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점에 똑같이 3천만 원을 주고 사기당한 사람이 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일인데 실패한 내용들을 다 숨기고 관계자라는 것도 다 숨기고 모든 걸 다 숨기고 이재규가 마침 사재기를 해서 성공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재기를 권하고 사재기를 홍보를 한 우리 K씨. 그 K씨의 이름은 김땡땡입니다.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는 젊은 친구입니다. 사실은 그 친구가 홍보 대행을 하기 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 친구의 시작부터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볼 정도가 있을 정도로 홍보 대행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눈을 뜨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홍보 대행을 할 때도 여기저기에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받아갖고 그거를 일을 진행 안 해서 많은 전화를 받고 또 심지어는 잠수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말에 의하면은 그것 때문에 고소장이 들어가서 며칠 또 갔다 왔다는 얘기도 저한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뭐 매크로를 활용해서 뭘 한다 저한테 해서 저는 사실은 불법의 불자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에 억울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에 연루되기도 싫었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친구를 만나기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K씨와 알고 있는 제가 친한 한 가수가 3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3천만 원을 빌려준 게 아니라 사재기를 해주겠다고 해서 꼬드겨갖고 그 3천만 원을 받았는데 아무 일을 못하니까 다시 3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몇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영탁씨의 소속사 대표 밀락으로 이 대표도 그 일에 속아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사재기 혐의가 아니라 사재기를 가장한 사기 사건에 당한 밀락으로 이 대표가 더욱더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수로 그쳤고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인터뷰 내용에 나온 것처럼 K씨는 제가 알고 있는 김땡땡이라는 사람은 사재기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고 단지 사재기로 포장한 영상을 갖고 영업을 다니고 그걸로 열 몇 팀에게 3천만 원씩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팀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돈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후배는 돈을 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숨어 지내고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밀락으로 이 대표는 거기에서 1,500만 원을 한 미디어로부터 돌려받고 거기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재기 혐의로 고발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 중에 한 명이 고발을 한 겁니다. 그게 참 우스운 일이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 일에 대해서
걸렸기 때문에 역으로 고발을 당한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더 팩트의 내용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어렵게 음악하는 걸 내가 20년 전부터 봐왔고 알았던 사람인데 운 좋게 영탁이가 미스트롯에 나가서 이제 빚을 받는데 사재기를 본인이 한 것처럼 그렇게 모함을 받는 거를 내가 더는 못 보겠더라고.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 사내답게 살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영탁 음의 세력자가 있다는 우리 CC의 인터뷰를 더 팩트의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 네, 이 CC는요 영탁 음의 모의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최초로 공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유명 유튜버가 또 반박하는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또 CC가 또 반박하는 영상을 올린다고 하자, 그리고 영탁 씨를 앞으로는 다루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입니다. 영탁 씨를 안 다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소속사 입장에서 추가로 민사소송까지 걸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유튜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왜 연예인이 무서울까요? 특히 영탁 씨는 이번 오해 일로 인해서 방송에서도 편집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영탁 씨 같은 A급 가수는요, 보통 행사를 할 때 3천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정신적인 피해까지 하면요, 충분히 2억에서 3억짜리 민사 소송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CC에게 물어봤습니다. 음의 세력과는 어떤 사이인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들과 함께 했던 건 1년 반,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봐왔고 제 사비와 제 시간과 제가 그 일 때문에 제 본업도 뿌리쳐가면서 했던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 둘인데, 그거를 현재 잡혀야 할 핵심 멤버들을 기사를 쓰거나 어떤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애초부터 그들은 실패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영탁은 음원 사재기를 하려고 시도한 건 맞지만 영탁 측이 실패했다라는 거를 저하고 취재를 하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마치 영탁과 이재규 대표가 모든 사재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의도성 기사와 영상을 이렇게 유포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고, 이 의도성 기사와 영상을 유포했기 때문에 또 고발장을 냈기 때문에 영탁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번 일로 인해서 영탁 씨는 오히려 사재기와 관계가 없다, 사재기 무혐의를 받았다는 게 정확히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CC는 음의 세력과 어떤 계기로 만났는지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방송을 만들 때 왜 더 팩트로부터 이 영상을 허락받고 이 영상을 쓰냐면요,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을 많이 하니까요, 제가 한마디를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또 저쪽과 또 고소고발이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팩트의 영상을 인용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6일 날 한 2년여 만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음원 사재기에 대해서 그 며칠 전에 박경이라는 그 친구가 그 저격을 한번 했죠. 그 여러 가수들. 예. 그래서 그게 화제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음원 사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너는 작곡도 하고 제작도 하고 뭐 이제 한 가지 분야만 하는 게 아니니까 뭔가 좀 알 것 같아서 연락을 오랜만에 했다 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었어요. 자, 그러면 앞서서 먼저 보여드린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사재기 덫인가, 사재기가 아니라 사재기를 가장한 사기인가라는 거,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를 제가 파고 있었는데, 영탁 대표가 이제 그 매니지먼트 대표, 예,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뭔 사기? 이랬더니 자기 아는 동생이 그 음원 사재기를 해주겠다 그래갖고 자기가 돈을 줬다는 거예요. 자기 돈 3천만 원과 자기 쪽, 그러니까 영탁 쪽에서 3천만 원, 그리고 자기 후배
개그맨 하시는 분이 계신데 개그맨 겸 이제 바이럴 마케팅, 이제 가수 제작자이기도 하고 분이 5천만 원. 그래서 총 8천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줬어? 그랬더니 쪽에 있는 다른 직원 하고 그 친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연락도 안 되고 그 뒤로 그러면서 그 영상이라고 하는 그 막 이제 뭐 컴퓨터로 돌리고 있는 상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듣기로 하려고는 했지만 실패했다. 나 사기당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인지는 했죠. 하지만 사재기가 성공한 게 아니고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시점에 그들이 알게 된 거는 그 2020년 2월 달경 대략 그때 실패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얘기를 정리해 보면요, 우리 K씨, 김땡땡 씨와 몇 명이서 이렇게 해서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기가 어떻게 영탁 씨와 영탁 씨 소속사 대표가 사재기를 했다, 음해로 된 건지 한번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한테 제보가 갔대요. 그 당시에는 저는 누군지를 안 물어봤어요. 왜냐면 영탁 걸 내가 굳이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얘는 실패했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관심이 없었는데 제보가 왔다고 하면서 그 돌아가는 영상 있죠. 그걸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줬냐 그랬더니 뭐 트로트 하시는 분이 줬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뭐 그래? 그냥 그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터지고 막 이러니까 자료들을 제가 2년치 자료를 다시 처음부터 봤어요. 봤더니 그 현재 지금 이슈가 되는 이제 무당이라고 하는 그 스폰서가 아니라 그 누구니? 투자자 그리고 이제 그 고발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고발장을 쓴 게 있는데 그 자료가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천천히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근데 네가 거기서 왜 나와에 대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보자를 봤더니 는 바이럴 업자예요. 근데 누구냐? 사업을 같이 하는 친구예요. 제보를 했으면 당신은 누군지 알아요. 왜? 내가 누구라는 걸 얘기를 해줬거든. 그러면 얘는 그 당시에 그걸 7월 달에 저희가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발한 게 아니라 그 무당 쪽에서. 그러면 이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누구라는 걸. 근데 그거를 보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고발도 하고 지금 끝에 와서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도 않아. 그럼 영탁은 실패했다라는 거를 이미 20년도 1월, 2월 달에 인지를 하고 돈을 돌려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굳이 영탁 거를 까야 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뭐 방송 쪽에서는 스폰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올림픽 공식 스폰서 하면은요, 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폰서는 뭐냐면요, 협찬사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투자자들이 얘기할 때 여기서 스폰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부분에 나오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바로 투자자입니다. 스폰, 협찬, 투자를 했다. 이 뜻과 함께 또 연예인들, 남자나 여자 연예인들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그 이상의 대가를 받았다도 스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후자가 아닙니다. 전자, 바로 스폰이라는 거, 투자자라는 거 다시 한번 바로잡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제3자의 고발인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고발을 하는 건데 바로 뭐뭐 미디어와 그리고 K씨,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김땡땡 씨와 같이 일을 했던 Y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Y가 그 모 기자에게 제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기사화됩니다. 그리고 그게 영상화됩니다. 이게 참 복잡미묘하죠. 보통 고발을 할 때는요,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이나 한국연예인인권협회 소장이 연예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김호중 씨 안티카페를 제가 그렇게 고발해서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친 당사자의 일부가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꽃뱀은 다들 아시겠죠? 그런데 방울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스폰은 투자자인데 스폰을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와 그 유튜버는 자신들은 이쪽으로 몰고 가자라고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게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던 내용이 뭐였냐면, 현재 그 이 소속되어 있는 그 소속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실질적인 대표는 이제 바깥에 이제 뭐 법인 이름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상한 상황이 하나 발견이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유통은 멜론이라는 곳에서 해요. 그 친구 신인 가수가 있었어요. 하고 신인 발라드 가수가 있었는데, 유통은 멜론에서 하는데 소리바다에서 1억을 마이킹을 받아와서 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음반업계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소리바다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유통팀 담당자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냐? 뭐 대표님, 뭐 자기가 뭐 있을 수 없어요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처음 봅니다. 아니, 왜냐면 유통사에서 거액의 금액을 대출을 해줄 때는, 그 대출이거든요. 대출을 해줄 때는 우리한테서 유통을 해야 유통 수수료를 뺀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대출을 해주는 건데, 돈은 소리바다에서 받고 유통은 멜론에서 해요. 근데 소문에 이 가수를 방송을 잡아주는 매니저 대표가 하는 말이, 저랑도 아는 형인데, 소속사랑 같은 곳에서 사재기 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 내용의 녹취를 갖고 제가 그 녹취록을 만들고 고발을 넣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던 과정에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이슈가 될까 해서 그냥 사의 대표가 맞으니 소속사로 때려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셋이 만나서 회의를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럼 만나서 하자 이렇게 돼서 그 상암동 어디다가 이런 이제 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회의실. 그걸 아마 빌렸을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집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갔어요. 못 갔으니 궁금하니까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회의 잘 했냐? 그랬더니, 일단 뭐 기자가 그거에 대해서 기사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를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회의한 거 중에 이거 먼저 하기로 했어. 영탁 거 먼저. 아니, 소속사 대표를 하라 그랬더니 영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탁 뭐? 이랬더니 꽃뱀인데 그 뭐 방울뱀을 하려고 그래. 이랬다가 방울뱀이 뭐야 그랬어요. 전 진짜 방울뱀 몰라요. 방울뱀이 뭐야 그랬더니 여자는 꽃뱀이고 남자는 방울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했더니, 아니 무당이 스폰서를 해줬잖아 이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뭐 맞긴 맞는데, 영탁이는 형, 나도 그런 거를 내가 옛날에 생각 안 해본 게 아닌데, 영탁이는 그 아줌마를 안 만났어. 그리고 시계도 사준다고 하고 받으라 했는데 영탁이는 거절했던 거야. 그런 거는 하지 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트로트 가수 같은 경우에는요, 행사가 워낙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앨범을 발매할 때 1억에서 2억 정도 투자를 받고 행사로 다 뽑아가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은 스폰의 의미가 단순히 투자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확대 해석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보고 싶은 방향으로 몰고 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 CC, 양심 고백을 한 CC와 그리고 한 유튜버의 대화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탁을 계속 무언가로 만들어내려는 작업은 했죠. 그게 꽃방울을 만들겠다. 기자가 기사 플레이는 그걸 서포트 해줄 자 뭐 메일로 쓸 건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 그 결정으로 오늘 만나고 그러니까. 일단은 영탁과 먼저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얘기하려면 영탁이 그 아줌마 만나기로 했거든. 만나자고 얘기했어.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 아줌마 누군지 알아. 무당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형 만나도 돼. 상관없어. 만나봐야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아니, 그거, 영탁이 거를 사재기 쪽으로 가는데, 왜 만나려고 하냐면, 사재기 힘을 실어주려고 만나는 거야. 뭐냐면, 사재기를 당연히 그 여자 고발을 했잖아. 근데 그 고발이, 결국은 내 내용을 갖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들어봐. 알았어. 왜 만나려고 하냐면, 방울뱀
그것 때문에. 방울뱀이 뭐야? 영탁이 스폰 해준 아줌마잖아. 그 아줌마 영탁에 스폰을 해준 아줌마야. 그러니까 약간 방울뱀처럼. 그래서 그걸 만나면은 스폰해주고 영탁이 스폰해줬다는 거 요즘에 그 방울뱀이라고 부르더라고. 아, 그래서 요 정도면 지네들끼리 기획을 한 거 확실하죠? 영탁의 투자자도 아니고 회사의 투자자죠. 네, 꽃방으로 하려고. 정황이죠. 네, 심지어는 더 팩트의 보도에 의하면요, 카톡 내용과 녹취 내용을 짜집기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영상을 보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공동대표였던 A씨는 사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탁이 재규랑 같이 작업을 했어. 영탁이 재규랑 같이 작업을 했다. 사재기를 의뢰를 했고 실패를 했고, 그리고 그 자는 이라는 친구는 사재기를 할 수가 없는 친구고 능력도 안 되고 그냥 사기를 친 거다. 영탁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점에 똑같이 3천만 원을 주고 사기당한 사람이 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일인데 실패한 내용들을 다 숨기고 관계자라는 것도 다 숨기고 모든 걸 다 숨기고 이재규가 마침 사재기를 해서 성공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첫 번째 팩트입니다. 영탁 씨는 경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팩트는 뭘까요? 사재기를 가장한 K씨 무리가 사기를 했는데 미수로 끝났고 그 중에 3천만 원 중에 1,500만 원을 돌려주면서 이 사건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데미지가 클 겁니다. 만약에 1,500만 원을 돌려받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팀의 일원이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팀의 일원이 한 기자에게 제보를 하고, 그리고 그 한 기자와 CC와 그리고 유튜버가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자 입장에서는 취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본인들의 생각입니다. 이 한 기자분은요, 작년에도 김호중 씨 안티 팬카페로부터 많은 내용들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취재원이었습니다. 왜? 틀린 내용을 전한 취재원은요, 그거는 오보에 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에 SBS에서 오보 인정과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그 대신 소속사에서는 2억짜리인가 3억짜리, 제 기억으로는 2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2억짜리 민사소송을 합의 해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뭘까요? 기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유튜버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 정치인과 다릅니다. 연예인은 이러한 기사가 CF 한 편, 행사 하나가 오고 가는 걸 막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물론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속사 대표가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있다라면은 가장 큰 칼자루는 바로 2억에서 3억 정도 우리 영탁 씨가 손해본 내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걸면은 그때는 정정보도와 오보 인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권똘 PD 지금까지 권총찬이었습니다. 영탁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탁 사재기 무혐의라는 거. 영탁 최고의 나루 되십시오. 그리고 영탁 팬 여러분들도 최고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남을 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있는 사실만으로 방송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기사를 내더라도 최고의 기자, 최고의 유튜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재기를 의뢰를 했고 실패를 했고 그리고 그 자는 이라는 친구는 사재기를 할 수가 없는 친구고 능력도 안 되고 그냥 사기를 친 거다. 영탁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점에 똑같이 3천만 원을 주고 사기당한 사람이 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일인데 실패한 내용들을 다 숨기고 관계자라는 것도 다 숨기고 모든 걸 다 숨기고 이재규가 마침 사재기를 해서 성공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